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경영학부를 맡고 있는 천성용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금융과 AI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세션에서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현업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저는 이제 학계에서 좀 아카데믹하게 어떤 리서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슈를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지만 두 유명 인사가 언급한 AI와 관련한 멘트가 있습니다. 위에 분은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요, 2018년도에 돌아가셨었는데 1년 전쯤에 한 컨퍼런스에서 AI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에서 비기스트한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월스트 이벤트일 수도 있다. 라는 좀 이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선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밑에 있는 분은 이제 IBM의 전 CEO인데요. 유명한 여성 CEO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업계에 있다 보니까 AI를 좀 강조하고 활용성을 조금 독려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AI를 마치 뭐 Man vs 머신, 인간과 기계의 대결인 것처럼 마치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Man 플러스 머신이다. Man and 머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AI가 이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취지였겠죠. 그래서 현업에서는 AI를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조금 더 인간을 증강시켜주는 기술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아주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학이나 기술만의 이슈가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의 이슈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간과되고 있어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금융 마케팅, 금융 소비자 쪽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제가 밑에 두 가지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넷플릭스 로그인했을 때 제 화면에 뜨는 추천 영화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AI가 추천한 무슨 뭐 제품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은데, 이런 추천한 영화 중에서 한 편 보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특별히 뭐 거부하거나 그럴 일 없죠? 뭐 이 정도야 뭐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뭐 가상의 사진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휴먼 닥터가 아니고 AI 닥터한테 내 몸을 맡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솔직히? 실제로 현재에도 AI가 휴먼 닥터보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 현재 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AI한테 몸을 의사한테 맡기는 건 아직은 좀 불안해하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관련된 이슈로 한번 자율주행 자동차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논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사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됐다고 전제하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들이받을 수 없으니까 핸들을 돌려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죽거나 보행자가 죽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사고 실험은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쓰거나 멈추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벽에 그냥 들이받는 게 나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자들도 이 사고 실험을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많은 실험 참가자들이 고민 끝에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돌리는 선택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데 이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결정을 하실 텐데, 그런데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핸들을 돌려야 된다고 앞에 대답하셨던 분들이더라도 그걸 내가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논의, 정책적인 논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혁신 기술은 결국은 소비자가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확산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소비자 부분의 연구는 분명히 이렇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학계에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행자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도표는 요즘에 이제 챗봇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교를 했냐면 챗봇이 AI 챗봇인데 AI 챗봇이 처음에 AI인 것을 밝히고 했을 때랑 내가 AI라는 걸 밝히지 않고 했을 때랑 실제로 나중에 소비자의 어떤 특정 제품 구매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선은 정말로 인간 상담원이 상담했을 때 아주 프로페셔널한 상담을 상담했을 때 구매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왼쪽에 세 번째 있는 그래프는 AI가 자기가 AI인 것을 밝히지 않았을 때 구매율입니다. 처음에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대화하기 전에 내가 AI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 AI 챗봇이다 이러면 갑자기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하기 싫어지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 어벌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회피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알고리즘 어벌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인간이랑 AI가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 AI의 실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결과를 밝힌 연구도 있습니다. 또 국내 연구에서도 재밌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추구하거든요. 자유롭고 싶거든요. 근데 AI가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주 간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자율성을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심리적인 반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휴머노이드, 요즘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도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로봇과 상대할 때는 심리적인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해서 더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 예를 들면 더 비싼 걸 사고 또 인간의 뭔가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내 몸에 더 안 좋은 걸 먹는다거나 막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 VS로 표시한 건데요. 알고리즘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알고리즘을 뭔가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후광 효과처럼 어떤 막 계산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나 정보가 아주 많은 상황에서는 AI가 어련히 알아서 더 잘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의 개수가 더 늘어나거나 빨리 생각하는 걸 종료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알고리즘 어프리시에이션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적힌 거는 구전 효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워드 오브 마우스 이펙트.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드 오브 머신 이펙트라는 논문도 등장을 했습니다. 뭔가 AI가 추천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게 이제 특별히 뭔가 쾌락적인 속성과 관련된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과 관련된 것보다는 유틸리티, 뭔가 실용적인 혜택과 관련된 분야에서 AI가 추천했을 때는 AI의 뭔가 더 구전 효과, 마치 구전 효과가 더 작동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요즘에 이제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AI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그럼 금융회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좀 학계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회피 성향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초기 시기에는
이 인공지능 회피 성향이 높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단지 기술만 자꾸 강조하지 말고 우리 기술이 더 좋다 이런 것만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는 인공지능 회피 현상에 대비할 때도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에셋의 규모인데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가 금융에 관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 될 텐데 인공지능 회피 현상 가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금융상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득과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추천해도 그게 항상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손실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마치 사람들이 인간의 실수보다 AI의 실수에 더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추천한 상품이 수익이 나빴을 때, 손실을 많이 줬을 때 그 인공지능을 더 회피하게 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회사를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금융회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학계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제가 요즘에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휴머나이즈 할 것이냐, 인간화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을 인간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로봇,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이 것들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유머를 섞은 AI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연구한 거 하나만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요즘에 이제 ESG 같은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연구는 X축은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고 핀테크 Y축은 핀테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을 불편해할수록 핀테크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실험에서는 이 AI가 ESG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인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ESG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제안을 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먼트 인사이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기고를 했던 건데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리젝트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업 현장에서 내가 거절당한다거나 연애할 때 내가 이성에게 거절당한다거나 동료들에게 거절당한다. 뭔가 이런 경험은 많이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리젝트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직 깊이 고민한 적이 없지만 학계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리젝트 당했을 때랑 인공지능한테 리젝트 당했을 때 그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금융회사는 대출 결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인간은행원이 대출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거절하는 경험을 당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100% 인공지능으로 결정되는 대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을 때 인공지능이 거절했을 때 그걸 더 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냐, 더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냐. 그 이슈를 금융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또 이 두 번째 리젝션에 대한 것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또 세 번째,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획일성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 측면에서의 획일성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소비자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획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획일성은 예를 들면 우리가 AI 로보 어드바이저를 많이 사용할 때 그 AI 로보 어드바이저가 국민은행이 개발하던 핀테크 회사가 개발하던 결국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것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특정 큰 규모의 뭐 빅테크 회사든가 어떤 한두 개의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과점 형태로 뭔가 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될 거고, 그럼 결국은 비슷한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AI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누구는 바이하고 누구는 셀하고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AI가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결정을 할 경우에 시장에 증폭되는 현상이 무차별 아주 위험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위협받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너무 다 누구나 바이한다거나 누구나 다 셀한다거나 이러면 평상시보다 더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관심을 갖는 거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수요 측면에서도 획일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나 내 동료가 어떤 AI 로봇 어드바이저 제공하는 금융회사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수익이 좋아요. 근데 저는 수익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 금융회사 이용하는 AI 로봇 어드바이저 쓰겠죠. 그럼 다른 사람도 또 쓰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그 금융회사가 독점 과점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획일성 문제를 꼭 공급 측면이 아니고 수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얘기 드리면 금융회사 차별화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그 얘기는 금융회사에서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이슈로 네트워크 이펙트나 위너 테이크스 올 같은 현상들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하이텍 기업이나 이런 기술 중심의 회사들에서 많이 일어난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금융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그림처럼 예를 들면 처음에 처음에 뭐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들이 막 경쟁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어떤 한 회사가 더 많은 점유율을 갖기 시작하고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여기 위에는 적혀 있는 것처럼 더 많은 데이터를 그 회사가 학습하게 되고 그 AI는 더 좋아지고요. 그럼 또 소비자들은 더 많이 이용하고 그럼 그 회사는 또 돈을 많이 버니까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좋은 개선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또 더 좋은 금융 AI가 되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텍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위너 테이크스 올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정책적 시사점이라면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과점화 이슈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마치 뭐 MS의 독점 이런 것처럼 과점화 이슈, 안정성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요즘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주목하는 거는 후광 효과의 부작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많은 금융회사들이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경쟁을 하겠지만 만약에 과점 형태로 진행이 돼서 특정 금융회사가 굉장히 큰 마켓 셰어를 갖게 될 경우에는 자기 AI에서 자기 회사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면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워드 오브 머신 이펙트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당연히 알아서 잘 추천했겠지. 그냥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금융회사들이 이걸 조금 안 좋은 의도로 이용할 가능성까지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많이 제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좀 간단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 5가지 제가 이슈를 제안하는데 네 번째 이슈는 프라이버시 퍼스널라이제이션 파라독스, 이 논문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AI 기술이 개인화가 되면 될수록 더 좋은 AI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화를 하려면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이런 역설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회사들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프라이버시를 더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낸셜 인클루전이죠. 이게 워낙 뭐 ESG 얘기할 때나 늘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는 이게 그냥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쟁적인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디지털, 파이낸셜 아이덴티티 데이터를 흡수해야 되는데 특정 계층에서는 그 데이터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결국 그렇다면 나중에는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회사들이 마케팅적으로도 더 좋은 브랜드 호감도가 더 높아지거나 더 많은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더 이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건 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걸 해결해야 될 겁니다.
진짜 새로운 혁신이 무엇일까 금융에서? 제가 한번 잠깐 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뭐 앞에서도 업계에서도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체감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AI가 생겨서 내 생활이 진짜 크게 바뀌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여러분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저희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앉아서 항상 어딘가에 묶여서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운전하시면 어머니가 옆에서 전국 지도책 이런 거 하나 차에는 늘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운전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저의 삶의 패턴이 진짜 바뀌었죠. 그러니까 혁신도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조그만 정도의 혁신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진짜 혁신은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AI 얘기를 엄청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내 생활이 진짜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빌 게이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앞으로 정말로 혁신적인 AI는 결국 인공지능 비서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뭐 아주 엄청난 기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 비서가 정말로 나오면 내 생활이 정말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막 맨날 인터넷 쇼핑하던 거를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아마존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도 절대 앞으로는 아마존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절대로 어떤 생산성 때문에 어떤 사이트 갈 필요 없을 것이다. 구글 안 갈 것이다. 네버 절대로 안 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게 저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에 이제 핀테크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혜택 뭔가를 줘야지만 뭔가 소비자들은 변하거든요. 단지 AI 기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홍보해봤자 별로 의미 없고요. 진짜 금융 소비자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무엇일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전제 조건은 안정성이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또 규제 산업이잖아요. 규제를 충족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혁신이 많이 생각되면 새로운 요구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규제 공백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죠. 너무 기술이 빨리 앞서가다 보니까.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획일성,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회피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결국은 지금 소비자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아직 표현되지 않은 금융 니즈를 경쟁자보다 누가 먼저 제공할 것이냐.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금융회사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편리한 정도의 금융 서비스지 내 금융생활 패턴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서비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도 저희가 처음에 그거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내비게이션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하이텍 제품의 특징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누가 선도적인 리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금융회사에 엄청난 큰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변화를 먼저 성공하는 회사가 새로운 리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AI를 너무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로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확산시켜야 되느냐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표자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